미국발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 하나 볼 텐데요. 고용 관련 지표가 나왔습니다.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왔는데요. 관련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네, 전주보다 2만 8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38만 5천 건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전문가들의 35만 건이라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예상을 깬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이 변동성이 적은 4주 평균치도 34만 3천 건에서 이 4주의 최고치인 35만 4,25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 같은 결과 시장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살펴보면요, 이 계절적인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마켓워치는 봄 휴가와 이 부활절 연휴 등 계절적인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면서 미국 고용 시장의 회복세가 둔화된 것으로 점칠 수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라이넌 스위트 무디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 중요한 것은 고용 속도라고 전했는데요. 성장세는 양호하지만 기업이 적극적으로 채용 확대에 나설 만큼 견조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5일 미국의 3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나온 고용 지표가 부진해서 경기 회복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연일 양적 완화의 지속이냐 또 종료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양적 완화 종료까지는 아직 장벽이 높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찰스 에반스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인데요. 이 연방준비제도 내의 대표적인 비둘기파죠. 이 양적 완화 옹호론자에 속하고 있는데 이 현지 시간으로 4일 데이톤 대학의 강연에서 양적 완화 종료 우려를 다시 일축하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 연준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하기까지는 높은 장벽이 여전히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연준 당국자들이 현재 경기 회복세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럼 나아가서 또 에반스 총재는 기준금리도 당초 약속보다 더 오래 유지해야 된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관련 발언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업률이 5.5%가 될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크게 높아지지 않는 한 이 같은 제로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를 한 것인데요. 이 같은 실업률 기준은 현재 연준이 약속한 6.5%보다도 1%포인트나 더 낮은 수준입니다. 네, 이처럼 연일 연준의 양적 완화와 이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경기가 완만한 회복으로 확실히 돌아섰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시장에서는 지배적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증시의 탄력에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라는 시장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지수와 S&P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증시를 뒤흔들 블랙스완이 존재한다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미국의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블랙스완이란 말은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일단 발생하면 그 여파가 큰 것을 뜻하는데요. 그럼 위험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위험 요소입니다. 이 부실 채권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를 이끌었던 원인이었죠. 이 부실 채권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장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실 채권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장기간 불황이 지속이 되면서 기업의 채권 수익률도 떨어졌는데요. 실제로 미국 기업의 70%가 불량 채권에 노출이 되면서 채권 거품이 붕괴될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위험 요소를 두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거품과 또 양적 완화가 증시를 지탱하고 있는 이 현상이 위험 요소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먼저 미국 주택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품에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CNBC는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는 지난해부터 연준의 제로 금리 유지와 이 모기지 채권 매입 정책 때문에 투자 자금이 흘러들었는데요. 이런 영향으로 오바마 정부는 고무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CNBC는 이에 대해서 오바마 정부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교훈을 잊고 이를 경기 회복 조짐으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실제로 오바마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실 채무자에게도 은행이 돈을 빌려주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가계 채무가 지난해 4분기에만 6.4% 정도 느는 등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가계 채무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또 연준의 양적 완화가 증시 지탱의 한 요소인 것도 불안 요소입니다. 노무라 증권은 최근 경제지표 개선이 둔화되고 있고 이 재정지출 감소와 세금 증대 등 내수 위험 요인이 있다면서 2분기에는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발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 살펴봤습니다.